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를 할까요?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세력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보수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직 총장이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의 정계 진출을 이야기하는 언론 자체가 저는 대단히 마땅치 않습니다. 그분들은 현재 공직에 있고 정치와는 가장 거리를 두어야 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을 자꾸 정치할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그분들의 순수성이나 이런 것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예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세력에서 이번에는 황교안 대망론의 새로운 버전으로 윤석열 대망론이 일고 있나 봅니다. 대망이든 소망이든 그거야 생각하는 이들의 자유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마친 후 사회 봉사를 하든 정치를 하든 윤 총장의 자유입니다. 개혁의 반대편에 서서 막고자 했던 사람은 과거를 상정하지 미래를 상정하지 못합니다. 상명하복의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군사정권 하가 아닌 이상 정치의 공간에 잘 적응하고 리더십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윤나 땡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진 선임기자와 함께 정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총장 정치 선언이다 아니다. 근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야당 네.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굉장히 원칙적인 발언을 했죠. 지금 예.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정치를 한 해 만에를 아예 물어보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현 공직자, 감사원장 포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원칙적으로 옳은 말이죠? 그렇죠. 예. 저게 원칙적으로 옳은 말인데 아마도 주호영 원내대표의 저 발언은 원칙적으로 옳은 말이기도 하고 두 번째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이후에 예.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들고 네. 그것도 그를 야당에서 환호하고 국민의힘이 환호하고 보수 세력이 환호하고 그런 모습을 주호영 대표가 뭐 우리 괜찮다고 생각하다 이런 식으로 공식화해버리면 자 검찰총장이 야당과 짜고 친다 이런 프레임에 네.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설사 정치를 할 땐 하더라도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차단막을 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윤석열 총장이 과연 정치를 할까라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마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동안의 발언을 예. 보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 야당에서는 이 윤석열이라는 카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오늘 보수신문이 그 윤석열 총장 그 국회 출석 국정감사 이후에 제1야당의 그 대선 주자가 없는 제1야당의 비참한 환호성이다 이런 뭐 제목을 붙인 걸 봤어요. 이게 보수신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비참한 환호.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예.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답답함, 보수 세력 전체, 보수 야당 전체 상황을 얘기해 준다고 보는데 지금 보시겠지만 지금 당장 장제원 의원, 김종인 비대위 체제 상당히 부정적인 의원, 부산 출신 의원이죠. 뭐 대권 주자 등장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의 가장 강력한 원심력, 중심 인물, 뭐 스타 탄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런 반응이 꽤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윤석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데 일각을 담당한 적폐 수사를 담당해서 보수 세력을 무너뜨린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 야권의 대표 주자로 거론이 되는 게 배알도 없느냐 참 비참하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잖아요. 근데 홍준표 의원조차도 그 국정감사 발언 이후에는 뭐 정치인이 탄생했다. 정치를 하면 잘할 것 같으니까 잘 모시겠으니까 빨리 와라 그만두고. 약간 비아냥도 있는 거 아니에요? 비아냥도 있고 이런 말도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그 정도 발언을 할 거면 정치하는 게 낫겠다. 예. 그러면서 홍준표 의원 발언 같은 경우는 저렇게 정치적인 검찰총장을 본 적이 없는데 두 가지 의미 같아요. 그 정도 말할 거면 정치를 차라리 해라. 나와서 해라. 두 번째는 막을 게 아니라 저 정도면 윤석열이 보수 야권에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보수 야권에 일종의 아이콘이 돼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럼 나와라. 그러면 뭐랄까 이렇게 보수 세력, 보수 야권의 인재풀이 커지고 세력 범위가 커지고 뭔가 시끄러워지고 떠들썩한 게 좋지 않느냐. 지금처럼 거의 죽은 듯이 지내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홍준표 의원 발언은. 자, 여기서요. 네.
여당의 어떤 평가가 궁금한데요. 아까 제가 눈에 띄는 그 윤나땡? 네. 윤나땡. 이게 그 줄임말 같은데요. 뭐 짐작은 갑니다만. 네네. 뭡니까? 윤석열 나오면 땡큐 이런 말이죠. 네, 그 그러니까- 앞에 이제 황나땡이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황교안 나오면 땡큐 이런 얘기인데 예. 그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 깎아내리는 말이죠. 그래 나와라 그럼 우리 고맙지 뭐 이런 얘기예요. 고맙다는 그러면서, 이유는 예. 그러니까 대선 주자가 되면 우리는 쉽게 이긴다. 쉽게 이긴다 이 얘기죠. 대선 예. 주자가 되면 정치를 하면 쉽게 이기고 예. 우리로서는 정말 고맙다 그런 게 이제 민주당의 뭐 비아냥이고 견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현실 인식이기도 해요. 상당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고 문재인 정권의 아이콘 중에 하나인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고 뭐 그 수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게 과연 저 정도로 뒤집을 수사냐 뭐 그런 그 반발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여권과 척을 지게 된 이제 결정적인 계기인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직 검사를 평생 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 끝내고 퇴임하면 내년 7월이에요. 그럼 대선 7월 말인데 대선까지 한 6개월 남았는데 그 사이에 정치 선언을 해서 대권 주자가 되고 대선에 떨어서 대선을 치를 수 있으며 당선이 될 수 있느냐 이런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그 안에서 지금 뭐 김병우 의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도 나오는데 무임승차할 수 있는 대권은 없다. 정당에서 훈련과 검증을 예. 거치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치부 예. 기자라면서 국회의원 선거 쫓아다니면 심지어 구의원, 뭐 시의원 선거들도 그 당사자들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해요.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굉장히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좋든 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질 시비가 나고 뭐 굉장히 뭐 당선된 사람 중에도 정말 얘기 안 되는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평생 남을 수사하고 아닌 말로 칼을 휘두르는 것만 해온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외교 안보, 남북관계, 대미관계, 수출, 경제, 복지 등등 온갖 것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자리를 맡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죠. 그래서 금방 실력이 드러날 드러날 수밖에 것이다. 없다는 게 황 기자 생각이시죠? 그 민주당 생각이기도 하고 예.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나와라 나오면 고맙다. 우리는 그럼 쉽게 이긴다. 누가 나와도 뭐 이런 예. 얘기죠. 그래서 윤나땡이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윤 총장 카드가 끝까지 완주를 해도 땡큐라는 어떤 게 민주당의 어떤 지금 하고 싶은 해석이고요. 근데 윤 총장이 어떤 바람몰이를 하다가 갑자기 중도 포기하게 되면 야당으로서는 괴멸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런 예. 얘기를 몇 번 뭐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범야권 보수 세력의 대권 주자로 자꾸 지지율이 높아지고 예. 시선을 끄는 게 야당한테 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야당의 후보들이 다 괴멸된 상태에서 갑자기 그만둬 버리면요 패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아닌 말로 뭐 닥쳤던 개 뭐 이런 신세가 되는 건데 그럼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 비슷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저번 대선 때 보십시오. 반기문 예. 유엔 사무총장 대망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뭐 1위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창성한 그 당시 자유한국당 내부의 탄핵 찬성파들의 생각은 자 박근혜 정권이 이미 끝났다. 더 이상 여기 몸담고 있어서 이따가 보수 전체가 괴멸될 게 아니라 나가자. 예. 탄핵하자. 그다음에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그 안에 그릇을 만들어 놓고 반기문 총장을 거기에 태우면 다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 구도대로 쭉 잘 됐으면 좋은데 그게 사실 말이 쉽지. 그게 뭐 술집에서 앉아서 얘기를 할 땐 쉽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순간 반기문 총장이 귀국해서 3주 동안 해보다가 야 이거 아닌갑시다 그래서 그만둬 버렸잖아요. 갑자기. 예. 그 순간 패닉이 됐죠. 그러면서 야권이 한꺼번에 무너졌죠. 그 상태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야권에서도 얘기죠. 걱정을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겠군요. 그렇죠. 윤석열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하도 답답하니까 그러는데 그러다가 거기다 아닌 말로 올인했다가 한꺼번에 망한다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정치를 해본 분들은 현실적으로 그 대권 주자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 없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도 비대위원장도 그런 말이죠. 결국은 있는 사람 중에 할 것이다.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예. 했잖아요. 예. 그 연장선상이죠. 자, 그러면 모르겠지만 윤석열 총장은 정치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바람에 거의 정치 선언이 돼버렸는데요. 본인이 자초했죠. 예. 그렇다면 정치를 하긴 할까요,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알 수가 없죠. 예. 본인은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예. 우리가 농담으로 옛날에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법대 간 사람들 다 정치하려고 했다는 뭐 저희 세대 농담이 있어요. 예. 그 뭐랄까 그만큼 검찰, 법조인
굉장히 정치 지향적인 집단이죠. 생태적으로 굉장히 큰 권력을 다루는 집단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정치 권력에 본인 나름대로 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카리스마에 저렇게 개성이 강하고 뭐랄까 꺾이지 않고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정치 권력이 뭐냐? 여론조사 하면 또 나오잖아요. 보수의 주자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무래도 지금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 못 나올 결국은 거라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를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순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의 커리어도 다 망치는 최악의 선택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정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정치에 발을 담궜어요. 그러면서 그 계산이나 노림수는 그렇게 해가지고 생긴 힘을 문재인 정권 내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은 기본적으로 검찰주의자, 나쁘게 말하면 검찰 지상주의자거든요. 정청래 의원이 오늘 얘기했는데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니다. 검찰 편이다. 그 싸움에 그 힘을 쓰려는 생각은 있겠죠. 그렇지만 정치를 할까요? 저는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못할 거고 해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 기자 말씀하시는 그 일반적인 결보다는 상당히 강하게 단정한 추정을 하십니다. 이거 할 수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윤석열 총장 저번이 정치를 한다고 나서면 대선 주자죠. 뭐 지금 와서 뭐 국회의원 초선을 하겠습니까? 쉬울까요? 저는 안 한다에 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못한다에 겁니다. 못한다에 거신다. 네. 하고 싶지만 못한다. 못한다. 해도 못한다. 예. 상당히 단호하게 추정을 하셔가지고 예측을 하셔가지고 개인적인 제가, 예측입니다. 이거. 예, 뭐 물론 예측이니까 개인적이시지만 딴 때보다는 대단히 단호하게 예측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저는 여쭤봤습니다.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검사 출신들이 곧바로 정치에 뛰어들어서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봐요. 초재선 의원 정도는 하겠지만. 자, 그런데요. 여당에서 초선 의원들 일부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해야 된다. 네. 아까 방금 김용민 의원 나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 의원 생각은 아직 그 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여당 내에서는 뭐 지금 그 국정감사장 발언만으로도 해임 건의해야 된다. 본인이 정치 선언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뭐 검찰 총장 임기 2년이니까 정적으로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여당에서 그런 발언은 사실상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냥 임기 끝나는 거 기다릴 수도 있어요. 자른다 그러면 그 절차도 복잡하죠. 근데 여당 입장에서 좀 모순 아닌가요? 뭐냐면 저토록 부적절하다며 공박을 하는 상황에서 해임을 시키면 되는 걸 안 하고 1번. 예. 이 정도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만둬라. 예. 2번. 그만 안 두면 그냥 식물총장 만들겠다.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좀 모호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원래 논리적으로 보면 저렇게 부적절하다면 여당이 평가하듯이 그토록 부적절하고 그토록 지금 스탠스가 현실에 안 맞고 하다면 해임을 하는 게 맞는 절차 아닌가요? 논리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입에서 정말 노골적인 정치 발언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이 생기면 절차를 밟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검사니까 징계위원회 해부하거나 뭐 아니면 그래서 뭐 해임 건의 순서를 밟거나 할 텐데 임기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시죠? 임기가 꽤 남았기 때문에 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기를 보장했는데 이럴 수는 있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총장이 어겼다고 생각하면 징계 절차를 하거나 해임 건의 지금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는 측도 있는 거죠. 추미애 장관도 뭐 해임 건의 부정하지 않았으니까 한번 봐야겠죠. 근데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어가지고 저는 쉽게 김영민 의원 말처럼 쉽게 해임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자, 야당 얘기 좀 다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점점 입지가 좀 곤란해지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지지율이 일단 20%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서울시장 후보나 부산시장 후보도 구해지지가 않고 지금 부산시장 후보가 없다 뭐 이런 말 했다가 해명을 했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외평이 셌죠. 그리고 지금 부산하고 그 울산 경남 지역 지금 갤럽 정당 지지율 조사 지금 가장 최근 건데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뭐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지역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고 막 부산 지역, 경남, 울산 지역 여론이 안 좋다고 우는 소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저게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지금 여당이 뭐 옵티머스 라임 사건부터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어떤 한계를 놓치시켰다. 한계가 아닌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초기에 한 여러 가지 그 태세 전환 내지는 그 정강 정책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고 사과도 하고
그걸로 이제 끝난 건데 더 이상 뭐랄까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정당이랄까 정책으로 예를 들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이란 그런 뭐 획기적인 돌파구가 없는 데다가 아마 부산시장도 지금 보면 그 부산 쪽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후보들은 나오면 누구든 누가 나와도 이긴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여론이 나온다는 거는 인물의 참신성 내지는 부산의 시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확고하게 부산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한계 이런저런 면에서 한계에 부딪혔는데 지금 중진들이 흔들고 있죠. 계속 특히 부산 쪽 중진들 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출범 때부터 그 본인이 당대표나 뭐 이런 굉장히 하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 체제 끝내고 뭐 전당대회 하자 정식 체제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고 자, 네.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어떤 돌파구 마지막으로요. 돌파구랄까? 지금 뭐가 있을까요? 딱히 어떤 카드가 보이질 않는다는. 그래서 아까 윤석열 카드도 이렇게 부각이 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네. 예.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성격에 타협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 그거를 쭉 밀고 나갈 거니까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위, 구속, 예. 뭐 국정농단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정면 돌파할 겁니다. 그래서 중도를 더 끌어들이고 태세를 더 확실히 전환해서 그리고 지금 그 중진들이 흔들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만두고 나가버리면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포기한 당이 돼버려요. 예.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예. 그거는 흔들기 정도인데 김종인 카드를 버리기도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국민의힘이? 타격이 더 예. 크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아마도 지금의 뭐랄까 태세 전환, 노선 전환을 더 강하게 밀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